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위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급등 유망한 종목 한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잠깐 보시면 15포인트가 올랐어요. 15포인트가 올랐는데 전체 상승한 종목을 보면 상한가 종목까지 해서 한 424개, 그리고 보합권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한 475개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다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장이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상승 종목이 한 6대4 정도 아니면 한 7대3 정도 많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 종목이 저것과는 비슷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매기가 확산되면서 장이 올라가지 못했다.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형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장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이 안정화되거나 혹은 상승으로 돌아설 때는 매기가 확산되면서 훈풍이 좀 돌아야 되는 거죠, 증시 전체적으로.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종목만 편중이 돼서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파생상품 시장과 조금 연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형주를 사서 시장을 올렸다라는 거지, 그 종목이 좋아서 샀다, 아니면 증시가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샀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건 뭐냐면 어떤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무위험 차익거래를 위해서 시장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여기서 돌아서서 올라갈 거야 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최근에 계속 변동성이 있었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사실 주식을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려운 장이 분명합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 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측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증시 예측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곳입니다. 시장은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곳이지 예측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조금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면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을 보시면은 오늘 초반 2038이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는 2000선이 깨질 줄 알았어요. 사실 깨졌으면 오히려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사실 악성 매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담보 관련된 물량들, 신용 물량들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급하게 쏟아진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사실 오늘 그런 장이었어야 되는데 올라서 사실 조금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적고요. 2000 초반에서 많으면 제가 봤을 땐 2100 정도 올라가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2000선이 깨지고 1월달 잠깐 보시면 1984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2000이 깨지면서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2000이 살짝 깨지거나 그러면 사실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바닥 신호, 단기 바닥, 물론 대바닥은 아니지만 단기 바닥으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하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장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장이 빠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은 여기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를 수가 있고요,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빠졌다 해서 추세를 잡고 빠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50에서 한 30 정도는 팔고 빠지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다시 또 30에서 50 채워 넣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을 좀 대응을 하면 적은 수익이지만 차곡차곡 이익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일 때 작은 수익, 목표 수익을 좀 작게 가지고 가면서 그 작은 수익들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수익이 여기서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모두가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조금 장기화되고 있죠. 사실 연초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뭐 5월이면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거의 글로벌 증시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왔죠. 그 당시 기억을 하면 4월 달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2일이었나요? 연속 상승이 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은 포인트별로 보면 큰 상승은 아니지만 하루 1, 2포인트라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났던 기간이 우리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계속 변동성을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단기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악수하고 화해할 수도 있어요. 예, 6월 말에 6월 28일인가요?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단독 회담을 하면서 협상을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타결될 수도 있어 하면 또 장이 좀 오를 거예요. 아니야, 장기화 될 것 같아. 그럼 또 빠질 거예요. 그 변동성이 그때까지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타결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이게 장기화, 그러니까 연내 될 거냐 아니면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때 전에 할 거냐 요 문제 혹은 이게 넘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일단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수로 둬야 됩니다. 즉 타결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변수가 있네 라고 보실 게 아니라 단기는 안 된다고 우리가 조금 가정을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거야 라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을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이게 왜 장기화되느냐? 아시겠지만 중국은 패권 국가를 꿈꾸고 미국은 이미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두렵고 껄끄럽죠. 예전에 아시겠지만 패권 국가였다 패권을 놓아버린 경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두가 알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요. 공화당이다 트럼프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어도 정도의 차이 혹은 강경하냐 조금 덜하냐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중국 견제는 계속 들어갔을 테고 언젠가 터질 게 지금 터졌다. 그게 시기가 좀 빨랐고 강경하다라의 문제, 그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2250선이 이제 4월 초 단기 고점인데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단기에는 그게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단기 변동성을 좀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발굴이 좀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매매하세요. 삼성전자가 5만원 넘어갈 때 비싼 거 아니야? 그러고 못 샀어요. 근데 또 4만원 초반, 42,000원 초반이 왔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아. 참 불안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 라고 해서 못 사요. 그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장이 떨어지면. 그리고 상이 오르면 삼성전자 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팔고 일부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가지고만 매매를 해도 단기적으로 작은 수익들이 쌓여서 의외로 나중에 큰 수익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해도 돼요. 그거 하나만 해도 시장 대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종목 발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메가 트렌드가 있거나 단기에 이슈들이 있고, 이 이슈, 이 모멘텀들이 강한 거는 사실 수급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변동성이 있고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증시 다 떠나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증시에는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수익은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한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강한 종목군으로 조금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뭐 물론 손절매를 천천히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를 잠깐 봤고요. 외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 지수를 보시면은 이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를 보시면은 4월달 이후에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미중 무역의 당사자니까 영향을 받는 게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정체됐고 단기 박스권을 이제 유지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급격하게 여기서 다시 꺾이고 빠지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조금 시간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금리를 낮추든지 재정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지방 정부들의 국채를 발행하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 진작채도 쓸 수가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박스권에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미국장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 안 빠졌잖아요. 물론 전날 미리 선조정된 영향도 있지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에 포션이 많은 게 중국이 1위고요. 미국이 2위입니다.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유지가 된다면 우리 수출이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요새는 뭐 반사이익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약간 벗어나서 수입 국가를 약간 다변화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실제로 18%가 늘었어요. 제일 많이 는 게 이제 베트남이 40 몇 프로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조금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죠. 반사이익,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급격히 빠지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있는 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다우 지수를 보면 급격히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 120선을 유지를 못했습니다. 장중에 25,00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25,000선은 사실 심리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러면 25,000이 깨지면 24,000까지는 뭐 다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이 빠졌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10년 국채물이 금리가 급격히 빠졌어요. 국채 금리가 빠졌다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채권 수요가 높았다는 겁니다. 채권은 뭐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위험자산에서 나가서 유동성이 시프트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그래서 장이 빠진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갈 때가 대표적으로 경기가 불안하거나 예측하기 힘들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때 그런 경향이 커져요. 장기 경기는 몰라. 하락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졌던 거고, 그럼 키가 뭐냐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뭐 쉬운 얘기로 그러면 안전자산 자금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옮겨질 텐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런 이제 미국 국채금리 떨어지는 게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변곡점이 오면 그때는 우리 주식을 조금 세게 잡아도 돼요. 그때는 경기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조금 세게 잡자. 여기까지 증시 대략적인 예측, 그리고 판단, 그리고 이 변동성 장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간략하게 오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부산 조금 강했죠. 아시아나 항공 매물로 이제 M&A로 나온 거는 모두 아실 겁니다. 모두 아실 건데, 오늘 SK그룹에서 인수양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SK그룹은 지금 반도체도 좀 안 좋고,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그 SK텔레콤도 있지만 사실 뭐 국내 시장 정체가 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전사적으로 그룹 내에서 뭔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대한항공과 같이 국적기예요. 근데 국적기가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한항공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탐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SK그룹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이든 탐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 이슈가 단기 그칠 이슈는 아니다. 이 모멘텀이 짧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그룹이든 어떤 하나그룹이든 CJ든 어떤 그룹이든 탐낼 가능성이 높고, 이슈화가 계속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변동성이 크고 약한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체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선절 라인은 한 7,000원에서 6,900원 사이를 좀 잡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못 사신 분들은 7,000에서 6,900원 내려왔다가 지지가 어느 정도 되고 윗꼬리를 달면 그때는 조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장이 변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이 좁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종목군 섹터가 좁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결국 먹어야 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런 종목군으로 좁혀져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오늘 시황 그리고 종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제 말씀을 조금 좀 유념 있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들 힘드신데 화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또 수익을 내는 그런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